언젠가부터 아내의 외모와 태도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가 결혼 전부터 길러왔던 긴 생머리를 자르고 돌아온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사실 아내가 긴 머리를 자르기로 한 것은 나와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긴 머리는 내가 늘 좋아했던 스타일이었고 아내의 긴 머리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게 웬일이야? 머리가 많이 달라졌네. 어때? 잘 어울리지 않아? 응. 뭐, 잘 어울리긴 하는데. 긴 머리도 참 좋았는데. 아내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외모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긴 머리가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자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나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긴 머리에 대한 나만의 애정이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다. 짧은 머리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난 내 긴 머리가 참 좋았어. 예전부터 쭉 그렇게 생각해왔거든. 정말? 그런데 왜 그 긴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 글쎄, 그냥 예뻐 보였고 너랑 참 잘 어울렸으니까. 아내는 내 의견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나의 취향을 이해하려는 듯 보였고 나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고마웠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긴 머리를 자른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주려는 듯 아내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소통과 이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나는 아내의 변화를 존중하며 그녀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사이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 더 큰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나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잃은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가 보다. 나는 아내가 예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웠다. 아내는 자신감 있게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여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아내가 나에게 요청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변화였다. 평소에는 편안한 자세만 고집하던 아내가 이날은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아내의 요청에 응하며 그녀와 함께 그 순간을 즐겼다. 아내는 또 다른 변화를 보였다.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리드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좋았다. 우리 사이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냥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내는 나에게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 둘 사이의 유대를 확인했다. 나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새롭고도 즐거웠다. 우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다양한 변화를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는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상 때문인지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 상상으로 인해 아내는 더 큰 감정을 느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한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우리의 대화는 때때로 격렬해지기도 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대. 나랑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으로 갔었는데
할머니는 그냥 병문안이라고만 했었어. 지금까지도 그 병원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5살 때 기억치고는 이상하잖아? 그날이 언니가 고향으로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고선 한 3, 4일인가 후의 일이었어. 그 언니 얼굴은 조금 특이했었지. 그 병원은 오래된 일본 가옥을 개조한 곳이었고,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 전에 꽃가게에서 꽃을 샀던 기억이 나. 병원은 정원이 넓었고 여러 개의 창문이 있었어. 병실은 그쪽이었던 것 같아. 현관 입구에는 플라스틱 슬리퍼가 있었고 바닥은 무늬가 있는 타일이었어. 현관에서 할머니가 접수 창구에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아. 나는 어릴 때 그냥 언니라고만 불렀거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왼쪽으로 꺾여 보이는 병실로 들어섰지. 방 안은 꽤 넓었고 침대가 몇 개 있었어. 언니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누워 있었어. 나는 다가가 보니 언니의 눈은 감겨져 있었고 입은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눈 밑에 누렇거나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언니야 하면서 흔들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소리치면서 할머니의 손만 붙들고 밖으로 나갔어. 할머니가 간호사와 함께 나가고 나는 잠시 그곳에서 혼자 서 있었지. 그 언니가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은 기억에 남아. 무서웠겠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니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어. 나도 그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슬픔이 있었지. 그럼 그 언니의 머리 모양이 어땠니? 응, 기억해보니 지금의 나와 비슷한 머리 모양이었어.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네? 나중에 그 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보내주었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니? 그 이후로는 잘 모르지. 할머니나 나나 더 이상 그 언니의 일에 신경 쓸 수 없었어. 아마 연고자도 찾지 못한 채 어딘가에 묻혔겠지? 지금은 그 언니가 평안한 곳에 있기를 바라고 있어. 자기야, 오늘 갔다 와서 또 한판 신나게 놀아볼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베란다를 통해 길 건너의 교회로 종종 걸음으로 내닫는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내려다보고 있음을 아는지 아내도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주쯤 쉰다고 큰일 나겠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아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져서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소중히 간직하던 보물들이 가득했다. 딱지, 구슬, 그리고 처음으로 받았던 펜팔 편지까지. 그 옛날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련해졌다. 고등학교 시절, 늦은 밤까지 고민하며 썼던 편지와 사진들. 나는 그때의 기억에 잠시 빠져들었다. 사진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다가 문득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이제는 놓아줘야 할 시간인가 봐. 나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태우기 시작했다. 사진이 천천히 타오르며 추억이 연기로 날아가고 있었다. 누나, 이제 편히 쉬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